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이번에는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을 읽어봤답니다. 이 책은 문체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신선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좋게 좋게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꼭 저자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가 또 위안받고 있는 기분도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자인 게리 비숍이 카톨릭 신부와 불교 승려에게도 인생 코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시작의 기술은 9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각각 하나씩의 챕터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럼 지금부터 각 챕터별로 가슴에 와닿는 문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챕터 1. 긍정의 역설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들어가는 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는 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다. 핵심을 찌르고 삶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그런 대화 말이다.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내 뜻대로 형성하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바꾸고 싶은가도 귀결된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챕터 2.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언의 문장. 시작의 기술 첫 번째로 나는 의지가 있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이제 그만 운을 탓하라. 이제 그만 남을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필요한 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챕터 3.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시작의 기술 2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정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가진 힘이다 라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무의식적 생각은 당신의 정신 깊숙이 박혀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강력한 그 생각들을 당신이 말한 목표에 어울리게 바꾸려면 수많은 생각과 상상, 다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한 발을 내디뎌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라.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전을 허락하라. 당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내 말을 따라하라.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챕터 4.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시작의 기술 3번째. 나는 할 수 있어.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그대로 직면하라.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혼란이라는 늪에 밀어놓고 당신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생각의 정확성과 끈기와 원칙이 필요하다. 문제를 하나씩 끝까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다.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라.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봐라.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뀐다. 마침내 상황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경험하고 이 말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태 잘해오지 않았던가. 챕터 5.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번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부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한 자들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챕터 6.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시작의 기술 5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당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뭘 하는가가 당신을 규정한다. 당신의 행동 말이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나가서 행동하라.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가? 좋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이 되면 된다. 찾아내라. 알아내라.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수업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뭐든 하라. 당신을 망치는 행동을 그만두고 삶으로 뛰어드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라. 일어나서 출발하라. 챕터 7.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시작의 기술 6번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바로 그때 당신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게 바로 부단함이다. 부단함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다.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부단함이란 양팔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단함은 결연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이다.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만 돌아서야 하는 건지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밀고 나가라. 부단함에는 한 방향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단함에 있어서 선택은 하나뿐이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포기는 없다. 중단은 없다. 계획 변경은 없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내 말을 따라해라.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챕터 8. 당신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시작의 기술. 7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나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산재하는 분노가 수천 가지의 말하지 않은 혹은 인식되지 않은 기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 경험에 거대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인생을 기대에 끼워 맞추려 하면 커다란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인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대단한 실망감이 든다. 인생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기대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은 상황 그 자체보다 자신의 기대에 더 많이 휘둘린다. 그게 기대의 문제점이다. 기대는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희석시킨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특별히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다. 기대를 놓아주라는 얘기는 수천 년간 있어 왔음에도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드문 것뿐이다.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기대를 놓아주지 않아서 소렁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모든 게 허용된다거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다면 언제나 주어진 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은 모두 당신 손에 달렸다. 변화할 수 있는 힘, 놓아줄 힘, 모험을 하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은 모두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 기억하라. 누구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 책임이다. 변화를 환영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는가. 챕터 9.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쯤은 이젠 인정할 수 있겠지? 나가는 말. 지금까지 7가지 단원을 제시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위 단원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단원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이 단원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내면 세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 밖으로 나와라.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죽음을 앞에 둔 미래의 당신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힘들어졌을 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라. 하지만 행동할 시점이 오면 생각은 그만두고 뛰어들어라 라고 말했다. 아직 책 읽기 100권 챌린지에 반도 못 왔지만 책을 읽는 동안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책이라도 읽으며 100권을 채우고 나면 뭐라도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도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챌린지인 책 100권 읽기 끝까지 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챌린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낭낭이었습니다.